네,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리더스 퀄리티 학술고문이자 서울대 수의과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심용주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좀 이제 색다른 얘기, 국내에서는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얘기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인 새싹 씨앗 또는 싹티온 씨앗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프루티드 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앵무새에 대해서 처음 책을 쓴 게 2009년도에 깃털 달린 아인슈타인 앵무새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 책이 이제 이른바 자평, 타평, 국내 앵무새와 관련되는 새로운 어떤 그 전기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서 이미 수십 년 동안 이제 연구를 거듭하여서 앵무새 사육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새롭게 재정립이 됐고, 그러한 사항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세장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많기는 하지만 최소한 일단은 크기가 커졌습니다. 두 번째, 장난감들을 새에게 제공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래건 저래건 장난감을 앵무새에게 제공해 줘야 한다라는 인식들이 생긴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먹이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남아 있는 두 가지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어떤 개봉 활동을 해야겠지만, 결정적인 것들 중에 하나인 먹이가 아직도 제가 원하는 수준 또는 브리더스 퀄리티가 희망하는 수준, 목표로 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이제 어떤 걸 들 수 있냐 하면 바로 먹이가 시드, 즉 마른 곡물 중심으로 되어 있거나 기껏해야 펠렛 형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문제겠죠. 과일이나 채소를 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매우 어렵고, 사실은 과일이나 채소만큼 또 중요한 싹티온 씨앗을 주는 경우는 국내에서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싹티온 씨앗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게재했던 이와 마찬가지로 월드 페라 트러스트에서 게재된 문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게 뭐죠? 싹티온 씨앗입니다. 싹티온 씨앗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고 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원문을 직접 저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앵무새에게 건강하고 건강에 좋고 동시에 다양한 먹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서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앵무새의 경우는 먹이를 그냥 케이지 바닥 또는 에이비어리 바닥에다 집어 던지는 경우들이 많죠. 먹이를 100을 주면 그 중에 50은 이제 안 먹고 버리거나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건강에 좋은, 그다음에 심지어 더 다양한 먹이를 주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줘봤자 버리는데 못 알아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취해볼 수 있는 괜찮은 또는 최고의 접근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씨앗이나 또는 콩류를 싹 틔워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시도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네, 싹을 틔우는데 실패해서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싹 틔운 씨앗들의 보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앵무새에게 싹티온 씨앗을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싹티온 씨앗을 왜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싹을 틔우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제일 먼저 왜 그것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다음 단락,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뭐 웹사이트라든지 그런 곳에 가보면 그 싹티온 씨앗이 기본적으로 매우 좋다, 앵무새에게 다양한 도움을 준다,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자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영문으로 된 자료입니다. 국문으로 된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제가 집필한 깃털 달린 아인슈타인 앵무새 정도가 아마 유일하지 싶은데,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이라 하냐면 이 싹티온 씨앗을 뭐 슈퍼푸드라든지 미라클 푸드와 같은 식으로 어떤 대단한 먹이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이제 비타민도 많이 있고 엔자임 즉 효소도 들어있고 뭐 프로틴 단백질도 많이 있고 기타 항산화 어떤 영양을 갖고 있는 요소들도 많이 들어있고 뭐 다 좋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네랄 성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싹이 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은 분명히 폭증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식품
제품은 아니다. 네,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무슨 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치료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마른 씨앗을 주는 것과 싹틔운 씨앗을 주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영양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기간 걸쳐서 보관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휴지기에 들어간 마른 씨앗을 주는 것에 비해서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활성도가 높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 거죠. 씨앗에서 저희가 이제 발화를 해가지고 작물로 자라나는 식물로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양학적인 측면에서의 조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영양학적으로 훨씬 더 탁월한 가치가 있는 것을 먹이는 것이 우리 새들에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런 그 싹틔운 씨앗을 준비할 것이냐? 그럼 제일 먼저 할 건 무엇입니까? 네, 필요한 물건을 사야겠죠. 네. 우선은 제일 먼저 뭘 사야 되냐 하면 씨드, 즉 씨앗이라든지 콩, 그리고 너트류, 견과류죠. 다 펄스. 사실은 한국에서는 펄스하고 빈을 같이 구분합니다만 동일하게 취급합니다만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는 개념이 용어가 다르게 되어 있고 다 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콩류, 견과류, 그 다음에 각종 씨앗류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사야 됩니다. 네, 사료용으로 나온 거 말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발화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발화가 잘 안 되기도 하는데 항상 사람용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을 사가지고 식료품점에서 사가지고 준비하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오가닉 제품을 살 수도 있는데 오가닉이 물론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지만 오가닉이 아니라 할지라도 발화하고 먹이로 먹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저도 오가닉 제품 안 먹습니다. 네, 돈이 없어서 못 먹을 수도 있겠지만 오가닉 제품에 대해서 연구한 여러 가지 그 연구 성과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꼭 오가닉 제품은 필요 없다. 일각에서 뭐 페스티사이드, 즉 이제 살충제가 많이 들어있다, 뭐 제초제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충분히 물로 헹궈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고 설사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주고 있는 방식의 먹이를 주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 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들에는 뭐 이제 오트라든지 이제 귀리 계통이죠. 쌀을 쓰기도 합니다. 기타 다양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곡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완두콩이라든지 일반 콩이라든지 렌틸 콩이라든지 기타 무슨 뭐 퀴노아라든지 등등등등등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플라워 통상 홍화씨라고 하죠. 또는 선플라워 해바라기 씨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세사미 즉 들깨류도 좋습니다. 이제 지방분들이 많이 필요한 일부 종들이 있죠. 네, 메카오 계통이라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처음에는 이제 너무 많이 사지 말고 최대한 초기 단계의 확인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소량만 구매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물건을 샀으면 필요한 것들을 샀으면 물론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그 싹을 틔우기에는 더 좋은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 브리더스 퀄리티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요크루트나 또는 청국장, 바라씨앗, 바라현미 같은 것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제품을 활용해서 온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타이머까지 맞춰가지고 유지하고 여기에다가 씨앗을 집어넣어가지고 발화시키고 있습니다. 규모가 많이 필요할 때는 이제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벽시바라기를 쓰기도 하고 소규모일 때는 이제 이런 식의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별도로 발화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 이제 대표이사께서 다음에 한번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네, 믿어집니다. 제일 먼저 그럼 뭘 해야 되냐? 우선은 soaking to start the germination process. 이건 뭡니까? 발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충분히 담궈라. 불려라 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씨앗은 이제 씨앗의 껍데기가 있고 껍데기가 씨앗을 보호하고 있지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생명력을 발휘시키기가 어렵죠. 발화력을 발휘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른 씨앗들을 갖다가 물속에 24시간 정도 충분히 담그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에 담그는 전후로 충분히 이제 린싱, 즉 헹구는 작업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나온 소크. 소크라는 말은 담그다, 불리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시장 등에 가가지고 또는 인터넷으로 사서 이런저런 발화용 씨앗을 샀다면 그 다음에 이제 싹 틔울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넓은 통을 하나 준비하세요. 유리도 관계없고 뭐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리를 권하고 있긴 한데 유리는 또 깨지는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씨앗을 담을 수 있는 통에 4분의 1 정도 높이로 씨앗을 채우십시오. 그 다음에 전체 높이의 4분의 3이 될 때까지 신선한 물을 집어넣고 하룻밤을 재우세요. 하룻밤은 그럼 하룻밤은 몇 시간이냐? 6시간이냐? 12시간이냐? 18시간?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의 경우는 그런 과정에서 염소를 쓰거나 또는 기타 포도씨 추출물 뭐 식초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소독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지나가고 더 충분히 붉게 되면 이제 발화가 시작되는데 일부 씨앗 특히 이제 콩류 같은 경우에는 발화하면서 이제 그 소킹을 하면서 사이즈가 커진다고 합니다. 한 2배 정도. 저희도 해봐도 실제로 1.5배에서 2배 정도 마른 콩 같은 경우에는 커집니다. 일부 일반적인 소형 씨앗들은 뭐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별로 눈에 잘 띄지가 않는다. 확인하기 어렵고 또는 거의 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룻밤 정도 소킹했으면 이제 12시간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스타트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밤새 이제 소킹을 하고 나서는 실제 발화를 시도하기 전에 여러 번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을 잘 빼내고 그리고 나서 유리병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발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별로 할 게 없는 거죠. 알아서 지가 합니다. 다음에 이제 린스, 즉 세척 문제가 나옵니다. 처음에 일단 소킹하고 나서는 충분히 물로 씻어주고 여기서 충분히는 또 얼마만큼이냐? 그러면 흐르는 물에 한 3분에서 5분 많이 잡아서 또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냄새가 많이 나면 3분에서 5분 정도 하시면 되고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불순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씻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린스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빼주는 작업을 하루에 2번 정도씩 발화할 때까지. 자, 처음에 씨앗을 구했습니다. 씨앗을 충분히 씻어서 또는 씻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물에다가 담궈 놓습니다. 그래서 12시간 길게는 24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물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발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이런 유리병 또는 넓은 채반 같은 거 안에 집어넣고 따뜻한 곳에 놔두게 되는데 이때 하루에 2번씩 물로 다시 씻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싹이 트면 새에게 먹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창틀 같은데 모기를 막기 위해서 쓰는 그런 조밀한 채 메쉬망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관계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컨테이너에 특별히 대단한 거 없이 집어넣어도 싹은 잘 튼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구를 이용해서 자동화시킨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콩류는 매우 빨리 싹이 트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멍비는 뭡니까? 숙주죠. 숙주나물의 그 씨앗, 숙주 씨앗입니다. 숙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리 자라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24시간이면 벌써 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다른 콩류는 보통 3, 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씨앗이 싹을 틔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갖다 버려야겠죠.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그 가게에서 사면 안 되고 더 좋은 가게에서 사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화이트빈이라고 통상 불리우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냄새가 안 좋은 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새들의 경우는 큰 문제 없이 잘 먹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여기 좀 보시면 이런 씨앗들을 미국의 경우는 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파는 곳은 한국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제가 공부했던 브라질 또는 뭐 아니면 유럽 쪽 가게 되면 조류 관계 되는 물건을 파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씨앗들을 담아놓고 깨끗하게 세척된 씨앗을 팝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시간 이상 소킹을 해가지고 잘 안에 집어넣어서 상온에다 놔두면 이런 식으로 싹이
트게 됩니다. 자, 이제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이냐 하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 글을 쓴 저자 같은 경우에는 한 3종에서 6종 정도의 서로 다른 싹틔운 씨앗을 하루에 2번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이외에도 무엇을 줍니까? 이제 프레쉬 프루츠, 신선한 과일류, 그리고 소량의 시드와 펠렛을 부가적으로 줍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종별로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린 계통이 80%에서 90%. 그린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싹틔운 씨앗, 스프리티드 시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다양한 과일류, 프루츠. 또 하나는 뭡니까? 네, 다양한 채소류, vegetables. 요 3가지가 각각 얘도 한 서너 가지, 대여섯 가지, 얘도 한 서너 가지, 얘도 한 서너 가지가 되면 됩니다. 만약에 번식기다라고 하면 여기에 부가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단백질 사료.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뭡니까? 네, 삶은 완전히 하드보일드 에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반숙하면 안 돼요. 완숙한 계란을 껍질까지 통째로 부셔서 줍니다. 필요하면 여기에 치즈를 주기도 하고 부가적으로 일부 견과류가 들어갈 수, 그건 이제 빼놓고, 네, 이건 이제 다 그린푸드하고 단백질 사료, 네, 마카로니 같은 걸 넣어줄 수도 있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이쪽에 다 그린 플러스 단백질 사료. 단백질은 언제 준다? 일반적으로는 번식기, 비번식기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그리고 그것 위에 뭐가 있습니까? 네, 미네랄 블록 있고, 오징어 뼈가 있고, 그릿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약 10%에서 20% 정도를 양질의 좋은 씨앗, 그리고 양질의 좋은 펠렛이 들어갑니다. 그럼 끝납니다. 됐습니까?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조금만 줍니다. 잘 안 먹을 수 있거든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먹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조금 줘보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네, 맛을 들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이파리가 나오기 전까지만 사용하라. 그 이후에는 네,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른 불필요한 것들도 같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앵무새를 위해서 아예 마련되어 있는 그냥 불려서 싹만 틔우면 되는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다. 라고요. 국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저희 브리더스 퀄리티에서 해당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해외의 경우는 그런 것들을 매우 흔히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주식이지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A상표, B상표, C상표의 펠렛이나 시드믹스가 최고의 먹이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의 먹이가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주는 아주 그냥 최소한의 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전과 관련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선은 이제 악취 관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같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물, 그 다음에 신선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악취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지어는 그냥 드셔도 관계가 없을 정도입니다. 만약에 그 어떤 특별한 어떤 통 하나에서 조금 악취가 나거나 또는 뭐 곰팡이가 나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냥 버려버리시면 됩니다. 무언가 잘못된 거고 그거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냄새를 맡아보고 여러분이 한두 개씩 먹어보면 충분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문제가 되면 뭘 하면 되냐 하면 사실은 사과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다음에 여름이 돼가지고 이제 여름 쪽에 다이어트 얘기할 때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이제 유의할 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곰팡이류도 또는 박테리아류도 같이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는 그걸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는 딴 거 없습니다. 네, 잘 씻어내시면 됩니다. 소킹하기 전에 불리기 전에 미리 충분히 씻어서 지저분한 것들은 다 걷어내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소킹에서 여기 발화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린싱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이 스스로 잘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겠냐 하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항상 신선한 것을 먹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매일 먹을 분량만큼만 싹을 틔우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기를 다 뭐 최대한 많이 걷어내고 냉장고에 넣어두면은 이틀에서 최대 3일까지도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냄새 맡아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문제가 있으면 버리면 되고요. 만약에 끝에가 부러진 게 있으면 쌀액이라고 하죠. 끝부분이 잘라지거나 깨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사지 말라. 왜냐면 얘는 죽은 애들이에요. 따라서 이런 애들을 소킹하고 발화시키게 되면 썩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줄 때에는 안 먹을 수 있으니 앞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봐라 라고. 그 다음에 걔네가 한두 개씩 먹어보고 그 다음에는 맛있다고 생각해서 먹게 될 것이다. 초기에 줄 때는 몇 주에, 심지어는 몇 주에 걸쳐서도 잘 먹지 않았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씹어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관심을 갖게 되고 맛을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을 먹어대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코코넛 오일을 소량 뿌리기도 하고 또는 레드팜 오일은 국내에서 구하기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레드팜 오일을 조금 위에다가 끼얹기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잘 안 먹는 경우에는 해바라기 씨의 경우는 워낙 해바라기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해바라기 씨를 갖다 싹 튀어서 주게 되면 해바라기 씨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싹 튀운 씨앗들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앵무새를 정말 사랑하고 그 앵무새가 건강하고 동시에 행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싹 틔운 씨앗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의 앵무새를 건강하고 동시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말로 매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싹 틔운 씨앗 한번 먹여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처음에 싹 틔우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 다니면서 아마 한두 번씩 다 실험을 해봤을 겁니다. 싹 틔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박테리아라든지 펑거스 같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걱정하실 거면 앵무새 못 키우십니다. 앵무새를 넓은 공간에서 행복하고 밸런스가 갖춰진 먹이를 먹여서 키우면 자기 스스로 최소한 생활하는 과정에서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박테리아나 또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갖고 있으면 걔네를 SPF 동물로 키울 게 아니잖아요. 네, 무균 상태에서 키울 게 아니잖아요. 멸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고 신선한 먹이들을 다양하게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멸균된 사료를 주고 싶으시면 걔네를 멸균 상태에서 키우세요. 대신에 멸균된 곳에서 나오는 순간 죽게 되겠죠. 네, 여러분들 멸균된 음식 먹으십니까? 네, 썩지 말라고 멸균하는 거는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보관하고 멸균된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신선한 갓 따낸 작물, 식물이 좋습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너무 오래돼서 썩을까봐 멸균하는 것을 찾지 마시고 갓 따낸 신선한 먹이를 다양하게 주시면 멸균하지 않아도 됩니다. 멸균할 필요가 없고 멸균해서도 안 됩니다. 이상 리더스 퀄리티 학술고문이자 서울대 수의과대학원의 심용주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앵무새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리더스 퀄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